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가정법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가정법은 제가 세 번에 나눠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이 그 첫 번째 시간입니다. 가정법들 굉장히들 다들 어려워하시죠.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제가 가정법을 이렇게 어려워들 하는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문법 용어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자, 여러분들 가정법을 배우시면 우선 첫 번째로 가정법과 조건문이 다르다는 얘기를 들으셨을 겁니다. 가정법은 불가능한 이야기, 현실과 반대, 조건문은 현실 가능한 이야기. 그리고 가정법으로 넘어오면 가정법에는 가정법 과거와 가정법 과거 완료가 있는데 가정법 과거는 현재 사실의 반대, 가정법 과거 완료는 과거 사실의 반대. 그리고 혹시 어떤 분들은 가정법 현재 혹은 가정법 미래 이런 얘기도 들으셨을 것 같습니다. 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이런 분류들이 실제로 영어에서의 가정법의 쓰임새를 익히는데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요. 도움이 안 되는 것뿐만이 아니고 오히려 더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가르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제로 영국이나 미국에서 그러니까 영어를 제 나라 말로 쓰는 사람들은 가정법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예, 정말요. 찾아보시면 다 나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영국이나 미국, 그러니까 영어를 제 나라 말로 쓰는 사람들이 가정법을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제가 나름대로 설명을 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고 어느 편이 더 쉬운지, 어느 편이 더 유용한지 여러분이 판단을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자, 일단 상황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좀 필요해요. 그런데 마침 옆에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친구에게 돈 좀 빌릴 수 있어?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친구는 지갑을 꺼내면서, 이게 중요합니다. 지갑을 꺼내면서 얘기합니다. 그래? 돈 있으면 좀 꺼줄게. 자, 이걸 영어로 한번 옮겨 볼게요. 저는 이렇게 얘기를 했죠. Can I borrow some money? 그랬더니 친구는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겁니다. If I have money, I will lend you some. 네. 어려운 거 있으세요? 하나도 없죠. 예. 이건 뭐 정말 쉬운 문장이잖아요. borrow, lend 혹시 헷갈리시는 분들 이번 기회에 익혀주시기 바라고요. 자, 그래서 지갑을 꺼냈어요. 지갑을 꺼냈더니 아니나 다를까 지갑에 돈이 한 푼도 없어요. 그랬더니 친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If I had money, I would lend you some. 내가 돈이 좀 있었으면 꿔줬을 텐데. 이런 하나만한 소리를 하게 되는 거죠. 예, 뭐 이런 소리 뭐하러요? 없는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이 배우신 대로 하면 현실과 반대, 있을 수 없는 일을 지금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이 두 문장을 잘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뭐가 달라졌죠? 네. 첫 번째 문장에 have가 두 번째 문장에는 had로 바뀌었고 첫 번째 문장에 will이 두 번째 문장에는 would로 바뀌었어요. 그러면서 의미가 살짝 달라졌죠. 여러분들은 첫 번째 문장을 조건문이라고 배우셨고 두 번째 문장을 가정법 과거라고 배우셨습니다. 그런데 미국 친구들은 첫 번째 문장을 first conditional이라고 부르고요. 두 번째 문장을 second conditional이라고 부릅니다. 예,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지 않지요. 여러분들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은 두 번째 문장이죠. 예, 가정법 과거. 이름은 과거인데 말하는 내용은 현실에 반대되는 상황이다. 이게 참 어떻게 이렇게 말을 어렵게 만들어놨는지 참 알 수가 없습니다. 과거라고 말을 붙인 건 이프절의 동사가 과거 시제가 쓰인다고 해서 아마 과거라고 붙여놨을 텐데 아무 생각이 없이 그냥 말을 붙여놓은 거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얘기 나갑니다.
자, 두 번째 문장. If I had money 라는 had는 물론 동사의 모양은 과거 시제의 모양이지만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한 다른 형태가 없으니까 그냥 과거 시제의 타를 가져다가 이용을 하는 겁니다. 시제의 과거, 그러니까 때를 나타내는 표현과는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마치 우리가 going, go-ing, go라는 동사에 ing를 붙이면 뭐죠? 현재 동사? 동명사? 네, 둘 다 되잖아요. 모양은 똑같지만 뜻이나 문법적인 쓰임새가 완전히 다르죠. 예, 이것과 마찬가지 얘기입니다. had라는 have의 과거 시제의 형태를 빌려왔지만 뜻과 문법적인 쓰임이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냥 모양만 같을 뿐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영어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동사의 과거형을 빌려다가 표현합니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돼요. 가정법 과거 이렇게 붙여넣어 버리면 이게 마치 예전에 있었던 일을 표현하는 것처럼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거는 모양만 과거 시제의 타를 가져다 썼을 뿐이지 과거라는 시점, 시간 개념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죠. 사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원래 가정법에 쓰이는 동사의 그 모양들, 꼴은 과거형하고 조금씩 달랐대요. 근데 지금은 이제 거의 같아졌고 다만 이제 그 구별을 할 수 있는 건 비동사죠. 여러분들 배우셨죠? If it were summer, we could go to the beach 라는 문장이 있다고 치면 여기에 were라는 비동사의 과거형인데 it를 썼으니까 was를 써야 할 텐데 were를 쓰는 게 바로 오래된 영어의 흔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도 이제 점점 사라지고 있죠. 보통 이제 미국이나 영국 친구들은 if it were summer라고 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지만 if it was summer라고 해서 틀리다고 말하지 않아요. 예. 근데 이제 아직도 I라는 1인칭 대명사를 쓸 때는 주로 were를 쓴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가장 대표적인 가정법 문장이라고 하면 이런 문장이죠. If I were you, I wouldn't do that. 내가 너라면 그러지 않을 텐데. 예, 많이 들어보신 문장이고 많이 앞으로도 쓰실 수 있는 문장이기도 합니다. 이런 정도가 was를 쓰지 않고 were를 쓴다는 것으로 이게 과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표현한다고 우리가 구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옆에 문장 I would lend you some에서 여기서는 물론 이제 I could lend you some 해도 되죠? 예. 의미가 약간 달라지죠. 내가 돈을 꿔줄 텐데, 꿔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렇게 이제 의미가 좀 달라질 테지만 어쨌든 would와 could도 마찬가지죠. will이나 can의 과거형이기도 하지만 실제로 will이나 can의 과거 시점에서의 어떤 상황을 얘기하기보다는 현실 가능성을 낮추고 싶을 때 많이 씁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이를테면 Can you do me a favor? 이런 말 많이 쓰죠. 예. 도와주실 수 있으세요? 뭐 이제 고지고대로 해석을 하자면 저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텐데 이 말보다는 사실은 Could you do me a favor? 라는 말을 더 많이 쓰죠. 자, 그러면 여기서 can과 could의 차이를 시제의 차이라고 본다면 첫 번째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으세요? 가 될 테고 두 번째는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었을까요? 이게 아니잖아요. 그죠? 이거는 시점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조금 더 공손한 표현이라고 여러분들 배우셨죠? 그러니까 어떤 시간상의 개념은 전혀 없는 거죠.
마찬가지로 이제 조금 설명을 드리자면 사실 왜 그러면 can을 쓰는 것보다 could를 쓰는 게 더 공손한 표현이 될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could를 쓰면 현실 가능성을 좀 더 낮추는 거죠. Can you do me a favor? 이러면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나요? 라고 물어보는 거고 Could you do me a favor? 이렇게 되면 혹시 아닐지도 모르지만 호의를 베풀어 주실 수 있을까요? 가능성은 낮겠지만 뭐 이런 정도의 느낌이 첨가되는 거죠. 그러니까 will이나 would도 사실은 거의 비슷하게 많이 씁니다. 모양은 과거 시제의 모양을 가져다 썼지만 그 안에 담긴 뜻은 어떤 시간에 관한 앞뒤 선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현실 가능성이 높고 낮음을 표현한다는 얘기죠. 이해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영어에 과거 시제라는 것이 시간의 앞뒤 순서를 표현할 때도 물론 많이 쓰지만 거의 대부분 쓰지만 때로는 가정법 문장에서는 현실 가능성을 낮추고 싶을 때 그 형태를 가져다가 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자, 그럼 다시 그 얄미운 친구 얘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이제 친구가 If I had money, I would lend you some.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잖아요. 이건 무슨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 그래서 제가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 옛날에도 돈 없다고는 안 꿔줬잖아. 그때 친구는 이렇게 얘기를 하죠. If I had money, I would have lent you some. 자, 이 문장은 뭡니까? 여러분들이 배우신 바로 가정법 과거 완료죠. 예, 이걸 영국이나 미국 친구들은 third conditional 이렇게 부릅니다. 특별히 의미가 담긴 제목을 붙이지 않습니다. 자, 이 문장의 뜻은 뭡니까? 예전에 내가 돈이 있었으면 내가 돈을 빌려줬었을 텐데 뭐 이 정도 되겠죠? 하지만 그때 돈이 없어서 돈을 빌려주지 못했어. 자, 이거는 과거에 일어났던 사실과는 반대되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영어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과거 시제를 이용해서 표현한다. 그런데 여기는 과거 시제가 아닌 과거 완료 시제, 그리고 뒤에 조동사가 붙은 부분의 동사의 꼴을 현재 완료로 바꿔놨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시제를 한 단계씩 더 과거로 돌린 겁니다. 모양은 그렇죠. 그렇다면 여기는 왜 시제를 하나 더 과거로 돌려서 표현을 하느냐? 뭐 간단한 얘기죠.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예, 같이 쓰면 헷갈리니까 실제로 과거에 있지 않았던 일을 가정할 때는 시제를 한 단계 더 낮춰서 표현한다. 이렇게 그냥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가정법을 이해하시는 데 필요한 지식의 99%가 끝난 겁니다. 와우! 거기다가 이제 약간의 양념 같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자면 첫 번째 문장으로 다시 한번, 그러니까 first conditional로 돌아가 봅시다. If I have money, I will lend you some 이야기 했는데 이 친구가 만약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쳐볼까요? 내일 돈이 생기면 좀 꿔줄게 라고 얘기를 한다고 치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If I will have money tomorrow, I will lend you some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은데 이 문장은 틀렸습니다. 이 문장에서 if절의 will을 빼야 합니다. 그러니까 If I have money tomorrow, I will lend you some. 결국은 첫 번째 first conditional과 다를 것이 하나도 없죠. 예, 이것도 first conditional입니다. 달라지는 건 다만 tomorrow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흔히 말하는 부사가 붙은 것뿐이죠. 그러니까 내일 돈이 생기게 되면 하고 내일 일을 얘기하지만 will을 쓰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쓰지 않느냐?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드릴 수는 있겠지만 이 대목은 그저 그냥 기억을 하시는 편이 훨씬 편하실 것 같아요. 이건 이제 시제편에 가면 그 좀 더 자세한 설명을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은 그냥 if절에는 will을 쓰지 않는다. 이렇게 그냥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 한 얘기는 내일 돈이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고요. 만약 내일 돈이 안 생긴다는 걸 뻔히 아는 상황에서 내일 돈이 생길 리가 없어. 그건 너도 알고 나도 알고 온 세상이 다 아는 일이에요. 하지만 그냥 말도 안 되는 소리로 하나만 하는 소리로 얘기할 수도 있겠죠. 야, 내일 돈 생기면 좀 꺼줄게. 아이고 하고 마치 농담처럼 약 올리는 소리로 한다고 하면 어떻게 표현을 해야 할까요? 그 표현은 이렇습니다. If I had money tomorrow, I would lend you some. 예, 이상하게 느끼실 테지만 이렇게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뭡니까? 여기도 마찬가지로 세컨드 컨디셔널에서 tomorrow라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만 더해졌을 뿐이죠. 예, 그렇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현재건 미래건 상관없이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동사의 과거형의 모습을 빌려다 쓴다. 그러니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정법에서는 현재와 미래를 특별히 구별하지 않는다. 예,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훨씬 편하겠네요. 그죠? 예. 자, 그러면 다시 그 윗문장으로 돌아가서 If I had money tomorrow, I would lend you some. 이게 정확히 맞는 문장인데 우리들이 보기에는 had와 tomorrow가 같은 문장 속에 있으니까 굉장히 이상하게 느껴집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had를 시간의 관념으로 생각을 해서 그래요. 여기서 had는 시간의 관념이 아니다. 이것만 머릿속에 정확하게 넣어두시면 헷갈릴 일이 없어요. 영어에서는 현실 가능성이 없음을 시제의 과거 꼴을 이용해서 표현한다. 예,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기본만 알고 나면 특별히 어려울 게 없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복잡한 상황, 좀 헷갈리기 쉬웠던 상황들, 여러분들이 계속 헷갈려 왔던 것들을 정리를 해드릴 텐데 마지막으로 사실 제가 늘 강조를 드리고 싶은 건 영어를 배우는데 가장 좋은 방법은 좋은 예문을 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드렸던 예문을 한번 쭉 다시 보여드릴 테니까 입으로 따라 하시면서 이 예문들이 자연스럽게 익혀지도록 한번 해보세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If I have money, I will lend you some. If I had money, I would lend you some. If I had had money, I would have lent you some. If I have money tomorrow, I will lend you some. If I had money tomorrow, I would lend you some.